자, 오늘도 주말 영상 한 주 시작하기 앞서서 돈이몰리 섹터 주도 테마에 대해서 한번 차트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원래 주말 영상에는 제 얼굴이 안 들어갔었죠. 그런데 옆에 그냥 조그맣게 캠을 하나 설치를 하고 심심하니까 하나 넣어봤습니다. 오늘 주말이니까 좀 편안하게 일단 나왔고, 미국장은 금요일날 소폭 하락을 했어요. 오랜만에 조금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나스닥 차트예요. 보시면 나스닥 차트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지수 상승은 좀 버블이다. AI로 시작된 버블이고, 이거는 이제 다 조만간 버블이 터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버블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차트 관점으로 충분히 봤을 때는 너무 좀 양호한 차트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한 차례 뭐 조정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이런 차트는요, 한 번에 끝나는 차트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당분간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추세가 최근에 중요한 요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제대로 된 조정 없이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정 이후에 분명히 대기하고 있었던 대기 매수세나 아니면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들어오는 알고리즘 매매나 여러 가지 이런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분명히 또 다시 기술적 반등, 박스권 또는 어느 정도의 이런 쌍봉이나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기 전까지는 기계적인 이런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지레 겁을 먹고 매매를 하지 않고 주식을 다 접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계속 반복이 되었고, 충분히 우리가 겁을 먹고 도망치기까지는 이 지수 차트로 봤을 때 신호를 줍니다. 어느 정도의 신호를 줘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계속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명확한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런 버블에 대한 논쟁이 많아지면서 여기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주면은 오히려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이런 구간에서는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국내 증시도 나스닥이나 반도체, 뭐 AI 관련 종목들이 혹시나 낙폭을 키운다. 그러면은 비슷하게 하락이 나오겠죠. 뭐 하이닉스도 그러고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히려 그런 눌림이나 조정 구간을 좀 과하게 한번 준다 싶으면은 그런 구간은 또 적극적으로 주도주였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버블이 맞을 수 있겠으나 버블이 끝나기 전까지 확실하게 차트상에서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버블조차 적당히 즐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얘가 죽을 듯 하면서 또 안 죽어요. 좀 올렸거든요. 지금 에코프로 BM도 이때 차트가 충분히 하방으로 돌릴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AI에 이어서 2차 전지도 지금 죽지 않고 다시 살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은 추세를 완전히 살렸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런 저항대 구간은 살짝 터치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히려 에코프로가 다시 74만원, 요 선 70만원 중반대까지 또 회복을 해놓는 모습이 나왔어요. 또 전고점 근처죠.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다시 꾸역꾸역 올려놓고 또 전고점 부근까지 올려놓는다? 이번에도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의 관전 포인트도 크게 봤을 때 여전히 두 가지예요. 자, 에코프로 형제 2차전지 섹터가 다시 추세를 살리면서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하락으로 조정의 가능성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이 조정이 나와주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수단매나 이렇게 비교적 덜 간 종목들의 랠리가, 반도체 종목들 소부장들이 랠리가 이어지는지, 그 여부가 결국에는 다음 주에도 주요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여기 내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트레이딩 포인트들이 계속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결국에 다시 여기 5만원, 6만원 선을 돌파가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 번 더 80만원 돌파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박스권을 나와주는지, 70만원을 이탈이 나오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된다. 그렇다면은 뭔가 수상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BM도 슬금슬금 올라온다면은 이때는 우리는 또 숏 포지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추세를 다시 살린다면은 아마
숏 포지션을 이제 청산하는 또 그런 물량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아마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전지도 여전히 계속 관심 있게 크게 폭락, 이런 식으로 막 10% 폭락 이렇게만 나와주지 않으면은 그 아래 뭐 관련 종목들, 뭐 전고체나 뭐 여러 가지 개별주의 흐름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여전히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겠죠? 예를 들면은 이번 주에 계속 좋았던 게 이런 애경 케미칼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도 전기차나 아니면 2차 전지 관련, 뭐 전고체 등등 이렇게 관련해서 파생된 테마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어요. 거래대금이 여전히 빵빵하게 들어와 주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뭐 돌파를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거는 조금 지금 자리에서는 위험해 보이고 여기에서 한두 차례 조금 조정이 큰 폭으로 나와준다. 그러면은 그런 낙조 매매를 하시는 분들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지, 저항대 분석으로 통해서 다음 지지 라인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애경 케미칼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지금 살짝 그래도 전고점을 돌파해 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대기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엔비디아 관련으로 올랐던 종목들 또는 새롭게 올라오는 뭐 이렇게 코세스 같이 엔비디아 관련으로 올라온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종목들이나 기존의 반도체나 이렇게 AI 관련으로 올랐던 종목들인데 뭐 미래 반도체, 한미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저스템, 하나마이크론 등등 이런 반도체 종목들도 어떻게 되느냐 엔비디아의 눈치 보기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같이 움직인다기보다 아직 덜 올랐네? 한 번씩 순환매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반도체 섹터가 큰 폭의 폭락이 나오지 않는 날에 다 같이 조정이 나오는 날에는 아무래도 뭐 혼자 나 혼자 뭐 갈래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지부진하게 이 정도 구간에서 횡보 또는 소폭의 조정 이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나와줘도 오히려 그 아래에 있는 반도체 종목이나 몇몇 뭐 소부장이나 이런 종목들도 갑자기 내 차례다 하면서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찾아봐야 되는 거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소형주들 중에서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매집의 흔적이 있으며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는데 최근에 다른 종목들 반도체에 비해서 좀 덜 오른 종목들 내에서 순환매가 들어온다면 키 맞추기 형태의 짝짓기 매매가 들어온다면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가능 후보군들을 실어 놓으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반도체 AI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두 차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계속 종목들을 계속 찾아보고 매매를 해야겠죠. 반도체 종목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고 키 맞추기 형태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리고 알미늄으로 들어왔던 사마알미늄, 뭐 조일알미늄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꽤 조정이 나왔어요.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한두 번의 조정으로 완전히 끝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다음 타점에서의 접근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서 아래로 파생된 종목들도 계속 순환매가 들어오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알미늄, 전고체, 리튬 이런 종목들 골고루 다시 한번 더 차트가 기본적으로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종목들 내로 추려서 관심 종목을 넣어놔야겠죠. 사료가 안 죽어요. 차트가 그죠? 그전에도 팜스토리 계속 저점 올리면서 전고점 터치를 시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전고점 구간에서 하루 종일 횡보가 나왔습니다. 좀 매물 소화하는 과정의 가능성이 높고 미국장에서도 금요일날 여러가지 곡물 관련된 선물들이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으로 좀 월요일날 좀 갭상승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팜스토리, 뭐 대한제당, 대주산업은 거래대금 좀 약하긴 하지만 충분히 매집의 가능성이 있는 차트고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워낙 또 끼가 있는 놈이기 때문에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 뭐 누보, 고려산업 등등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변동성은 괴팍해요. 아시죠? 피레침도 잘 만들고 한번 음봉으로 꽂기 시작하면은 또 무지막지하게 하락이 나오기도 하는데 종목이 비교적 가볍고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현상이고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곡물 이슈나 천일염 이슈 이런 것들 단기간에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섹터 내에서 큰 비중이 아니라 소액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섹터도 관심 있게 보시면은 충분히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천일염 관련해서는 대두나 천일염 관련해서도 올랐던 종목들이 꽤 있죠. 뭐 이런 인상가, 보라티알, 샘표식품, 신성홀딩스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어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부담스럽고 좀 호가창이 텅텅 비어있는 느낌. 하지만 거래대금은 그래도 꽤 터지고 있거든요. 1000억 넘게 터지고 있고. 자, 그래서 아마 이제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얘네들도 소폭의 또 조정이 나와주면은 충분히 또 대기 매수세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을 보면서 여유있게 다음 지지 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는 이렇게 부정의 테마나 이런 좀 개박한 테마주들은 좀 내가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매매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면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날뛰는구나, 그러면 하나의 그냥 시장을 보는 지표로만 참고를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삼부토건, SY 이런 종목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요일에는 대아티아이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정정 기사로 재건 사업과 관련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도 많이 하락은 안 나왔고 거래대금이 1700억 이상 터져줬기 때문에 다른 철도주들은 조금 약하거든요. 푸른기술이나 부산산업이나 이런 철도도 좀 약하고, 현대로템은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얘는 철도로 올라갔다기보다 지금 방산주가 이날 다 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방산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말씀을 드리고 있었으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개별주 형태로 하나둘씩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대아티아이 같은 종목들이 한두 개씩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거기 관련해서 이렇게 기준봉이 만들어지면은 거기 내에서 또 기계적인 매매, 충분히 차트가 하루 만에 하루 천하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충분히 대기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 판단이 된다면은 우리가 기존에 새롭게 생기는 테마처럼 다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 내에서도 한번 추려서 종목 선정, 옥석을 가려서 한번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딱 두 가지 남았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방산주. 왜냐면은 현대로템이 장기간의 이런 조금 횡보, 한 달 정도죠. 한 달 정도 횡보 이후에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방산주가 이렇게 횡보 이후에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자, 근데 현대로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다시 횡보 이후에 고개를 들면서 12만원 전고점 돌파를 마치 시도할 것처럼 고개를 올려놨다. 돌파한다는 마인드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도 전고점 구간까지 올려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을 여러 차례 다지고 조금 고개를 올리는 듯한 모습. 그래서 이렇게 방산주도 비슷하게 올라와 주고 있다.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죠. 차트들이 다 비슷해요. 방산주도 아마 다들 비슷하게 하나의 또 소테마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기존의 조선이나 이런 종목들도 워낙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선기자재나 여러가지 인프라, 기계 인프라, 건설 이쪽도 우크라이나 재건이랑도 엮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조선 쪽도 하나의 또 흐름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오션이나 대우조선해양, 기타 등등 한국조선해양 다 좋은 놈이 나와주고 있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기에는 저는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에서는 좀 내려왔어요. 그런데 매매 관점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낙 초반부터 2차전지, 반도체, 개별주, 전고체 등등등 너무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왜냐면은 이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인 거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산 말씀드렸고, 그 다음이 생각보다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원전이에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락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다시 전고점 구간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물론 피코그램 같은 종목은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도 재료가 붙긴 했어요. 충분히 원전이나 후쿠시마 원전이든 이렇게 재료가 붙은 만큼 차트가 지금 좀 많이 좀 전고점 구간까지 붙여놨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전고점 돌파를 혹시 시도가 나와주는지,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차트고요. 그리고 일진파워, G2파워, 이렇게 예전에 원전 관련으로 올랐던 종목들도 크게 하락이 안 나오고 다시 또 추세를 좀 회복하는 이런 식으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도 완전히 강력한 주도 테마까지는 힘들겠지만 그냥 한 번씩 잠깐 시장이 반짝 순환매 돌 거 없을 때 한 번씩 들어올 만한, 물론 뉴스가 하나 붙겠죠, 타이밍에 맞게. 그러면서 붙을 수 있을 만한 또 소테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가볍게 놓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전히 엔터도 끝나지는 않았다. 엔터도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대기 매수세 뿜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고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단기적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리는 모습이 수상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전고 돌파 여부 체크를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전고 돌파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요 구간에서만 행보만 나와줘도 그 아래에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파생된 테마들 있잖아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전고체, 리튬 등등 테마들도 한번 얘네들이 버텨주기만 해도 수단에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추세 이탈되고 하락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2차 전지 쪽은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대응 전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 반도체도 엔비디아가 여전히 버텨주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거나 큰 폭의 하락만 없다면은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계속 순환매 들어올 것이고, 혹시나 한두 차례에 조금 무서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구간에 대기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구간을 잘 활용하는 트레이딩 전략 다음 주에 계속 유효하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섹터, AI 섹터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해드리고, 곡물 사료 지금 계속 선물 가격도 오르고 있고, 부정의 테마 차트 만들어가고 있고,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와주길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방산, 원전, 엔터 이 정도의 체크, 그 다음에 충분히 수단에 돌 수 있을 만한 테마로 이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 제거까지 한 5개, 6개 이 정도의 테마 내에서 시장의 자금들이 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다들 보고 있을 만한 종목들일 거고, 아마 여기 내에서 시장의 자금들이 블랙홀처럼 다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지금 시장이 그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들 불안불안해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과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처음에 제가 지수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나온다 해도 다시 반등의 구간의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충분히 현금 비중 잘 확보를 하시고 내가 다음 수에 대응할 전략들까지 미리 준비를 해 놓은다면은 전혀 무섭지 않고 다음 주도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도 황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